우리가 하나원을 수료하고 집을 받고 이렇게 내 집이라고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없는 방에 하나원에서 먼저 이렇게 보내준 짐, 이불짐하고 이런 캐리어 하나 덜렁 있는데 누워서 첫날 밤은 잘 못 잤고요. 그 다음날 아침은 그냥 하루 종일 청소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계속 청소하고 또 닦고 일자리 알아보기에 급급했어요. 네. 나는 뭐부터 다 해야지 하고 막 계획을 세우고 그러니까 돈을 벌 생각보다 돈을 쓸 계획을 먼저 세웠어요. 그냥 커튼도 사야 되고 TV 그것도 해야 되고 뭐 하여간 뭐 엄청 많았어요. 우리가 그 정착 프로그램까지 다 수료하고 나서 주민등록증이 도착했다고 와서 찾아가라고 해서 센터에 갔어요. 은행 통장 개설하고 내 손에 핸드폰이 쥐어지고 주민등록증이 내한테 있고 이제는 나 스스로 생활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때 실감이 나더라고요. 또 언니 같은 경우에는 직행으로 오다 보니까 중국에서 체류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와서 좀 놀라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를 뭐 담보하고 핸드폰 같은 거를 이렇게 그것도 최신 스마트폰으로 뽑을 수 있지? 이런 게 조금 놀라우실 것 같긴 한데요. 나는 이제 핸드폰을 뽑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월 얼마씩 내기로 하고 하니까 그거는 어쨌든 이거는 내가 부담해야 되는 몫이고 이제부터는 내가 책임적으로 돈을 벌어서 갚아야 되는 거라는 생각은 했는데 처음에 나는 그 한국에 많은 물건들을 쓸 줄을 몰랐어요. 그렇긴 하죠. 써봤어야 알지.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태국에 왔을 때는 화장실 쓰는 법을 잘 몰랐어요. 그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와도 이렇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줄을 몰랐어요. 태국에서 그래도 고마운 애들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 10년씩 살던 애들이 다 언니 화장실은 이렇게 하고 버튼을 꼭 눌러야 되고 그다음 엘리베이터라든가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는 발을 높이 들어서 사건이 올려야 되고 이런 거를 옆에서 애들이 그래도 다 잘 가르쳐 줬어요. 근데 원신 같아 갑자기. 그래도 이게 말로 듣는 거랑 진짜 실제로 언니가 탁 접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러니까요. 조금 막 민망하고 누가 날 보지 않나? 막 이런 생각도 막 들고 창피하고 막 사우나 같은 데 가면은 거기는 다 키를 주잖아요. 뭐 북한에도 글쎄 있기는 하지만 대중 이런 설비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처럼 이렇게 다 그 세세하게끔 그런 서비스들이 되어 있지가 않으니까 들어가면 사람이 있고 그 사람한테 또 잘못 말하면 또 정말 염소 보듯이 보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 있지. 맞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과정이 한 1년, 2년 정도는 됐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정착 초기 때는 진짜 막 하루에 12번 쥐구멍에 들었다 나오는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언니가 한국에서 정착하면서 가장 이것만큼은 그래도 신세계라고 꼽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와, 나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어? 내 인생이 이렇게 다를 수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꼭 있거든요. 어떤 게 있어요? 저에게는 그냥 모든 게 다 신세계여서 가지고 다 새로운 거니까 이제처럼 인터넷에 찾아서 쇼핑하는 재미 진짜 꿀 같더라고. 옷을 시키니까 막 3, 4일에 바로 와서 입어봤는데 안 맞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또 인터넷에서 바로 가져다 주래요. 그러니까 너무 서비스가 좋은 인터넷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 그냥 컴퓨터 켜놓고 인터넷 하고 막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고 이런 전자매체에서 보면은 막 그 뭐랄까요 클럽 같은 데서 막 춤추는 거 이런 거 보는 게 저한테는 너무 희한했거든요. 그런 걸 못 해봤고 또 그런 걸 하면 또 엄중한 처벌을 받고 하니까 절대로 그런 건 봐서는 안 된다고 막 이런 사상이 물져져 있었어 가지고 그게 제일 놀랐고 그 다음에 또 놀란 게 대통령을 막 욕을 해요. 막 머리도 이렇게 크게 만들고 다리도 이렇게 짧게 만들어 붙여서 막 우스꽝스럽게 만들어가지고 막 신문에 막 그런 게 기재되니까 그게 너무 나한테 그게 충격이었어. 그렇죠. 솔직히 가정 환경이 좀 안 좋아서 우리 가족은 늘 좀 숨죽이며 살고 우리 아빠가 늘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 말을 하지 마라. 그냥 우리는 좀 많이 그랬어요. 그렇게 살다가 여기 왔는데 이건 뭐야? 대통령을 막 욕을 하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다고. 그때 와 이게 말이 돼? 나는 너무 놀랐어요. 와 이게 나라가 산으로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막 국민이 대통령을 줘내려? 근데 산으로 안 가고 그 나라는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손으로 뽑는 대통령, 우리가 지키는 민주주의 막 이런 걸 느꼈죠. 배워갔죠. 그런 부분에서 대한민국에는 출신 성분이
차별이 없잖아요. 근데 북한처럼 토대가 안 좋아가지고 발전을 못한다. 이건 상상도 못하는. 그때 누가 그러긴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선전대 활동이랑 하고 했다는데 가정 환경이 안 좋은데 어떻게 선전대 활동을 네. 했으며 선전대 활동까지 했다는데 어떻게 탈북을 하였냐 이렇게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솔직히 선전대 해설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노동과 배치죠. 간부과 배치가 아니고 그렇죠. 거기까지는 충성을 하는데 뭐 계급을 안 두죠. 거기는 어쨌든 재능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처럼 가정 환경이 괜찮거나 그러면은 조금 더 나은 쪽으로 시집을 가든가 아니면은 발전할 수 있었겠죠. 근데 우리는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 맞아요. 몇 년간 거기서 활동할 수 있었지만 더 발전할 수도 없었고 다시 바닥으로 내려와서 살다 보니까 머리는 많이 깼어. 근데 나의 삶엔 변화가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도전을 하는 거지. 그럼 문화 차이로 겪은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거기 있을 때는 한국 노래인지 모르고 불렀던 노래들. 오, 어떤 노래였죠? 나는 그때 친구라든가 아침 이슬이라든가 그다음에 최서방의 막내딸이라든가 하여간 그러로 한 노래들이 한국 노래인 줄 모르고 연변 노래인 줄 알고 소리 질러 불렀었는데 여기 와 보니까 그게 다 한국 노래더라고. 그래서 정말 한국의 이거 한류 문화 뭐 이게 진짜 너무 다양하고 너무 널리 많이 펴져 있었구나 하고 북한에 있을 때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했거든. 그렇죠, 좋죠, 노래가. 한국 노래인지 모르고 불렀는데 하여간 그때 욕을 먹고 비판서를 쓰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빌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까지도 나는 이게 연변 노래라고 했어요. 연변 음악을 들었기 때문에 비판서도 막 그렇게 쓰고 누구 생일 파티인가 뭐 하여간 그런 데 가서 불렀다가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게 북한이죠. 그래서 불렸고 한국에서는 뭐 빵빵 소리쳐서 노래도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주부다 보니까 한국 가전제품에서 언니가 가장 애정하는 템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요즘 나는 건조기에 많이 헐렁 빠졌어요. 저도요. 이건 건조기 사랑은 진짜 끝내줘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AI로 다 되어 있어가지고 뭐나 원하는 대로. 근데 조금 뭐 단점이야 있기야 있죠. 그렇죠. 어떻게 완벽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열심히 벌어서 이게 돈은 배반을 안 하더라고요. 돈이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벌어서 우리의 생활을 자꾸 윤택하게 업그레이드 해간다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우리는 이렇게 통돌이 세탁기 썼잖아요. 그렇죠. 여기 오니까 드럼 세탁기가 있어요. 그래 드럼 세탁기로 막 스팀해서 그 빨대도 너무 좋았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뭐 널어서 하는 거 그 일을 또 줄여주는 게 건조기더라고요. 나중에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조금 이렇게 사람이 눈이 좀 뜨이니까 옛날에는 그냥 안 그랬는데 요즘은 뭐 어디 가서 옷도 조금 괜찮은 옷 이렇게 사 입고 또 세탁비 얘기도 나오는데 솔직히 옷을 딱 드라이게 해야 되는 옷들은 또 비싸잖아요. 맞아, 또 비싸. 세탁비도 자꾸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 세탁비를 내서 이런 옷들을 세탁소에 맡기는 거면 차라리 스타일리스트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네네네. 나오는 거 그걸 하나 좀 남편 보고 해달라고 해야 될까. 언제 기회를 지금 허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자본주의 무리에 단디 들고 있는 북한 아줌마입니다. 진짜. 그러면 한국에 와서가지고 첫 월급 받았을 때 어떤 거 했었어요? 짠했죠. 제가 첫 월급을 횟집에서 받았어요. 너무 근데 좋아. 그때 진짜 당혹스러운 게 제가 존댓말 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거기 있을 때는 솔직히 그 위에 그 산부자 김일성이라던가 그 사람들 외에는 존댓말을 하게 안 돼 있었어요. 그렇죠. 도당 책임비서가 왔다 갔다. 뭐 누가 방문했다 다녀가셨습니다. 그렇게 부모에게도 진짜 존댓말을 안 쓰다가 한국에 와서 존댓말을 쓰려고 하니까 진짜 제일 어려웠어요. 머리로는 그게 되는데 제 입이 저를 용서를 안 하더라고. 한국 버전으로 손님이 저기요 여기 물티슈 주세요 이러면은 뛰어가서 물티슈 테이블 옆에 있으십니다. 재밌다. 그 테이블 옆에 서랍 열면 거기 테이블 있잖아요. 비치돼 있잖아요. 머리에는 거기가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있으십니다 하고 또 저기요 여기 뭐 국 하나 더 주세요 하면은 뛰어가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제 금방 나올 겁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금방 나오시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근데 언니가 진짜 평생 기억이 남을 것 그렇지. 같아요. 아, 너무 화끈하고 근데 그분이 웃지 않고 이렇게 쳐다보고 조선족이냐고 물어봐서 그게 당당하게 아니요, 저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럼요. 당당해야 돼 그럴 때일수록. 그게 첫 월급을 그때 150만 원인가 받았어요. 근데 저의 머리에는 그 쓸 계획이 너무 많아. 살 게 너무 많아. 저축보다 뭘 사야 되는 계획이 너무 많았어.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3일을 빡세게 벌어서 우선 집을 우리들이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릇도 쫙쫙쫙 다 맞아. 갖춰 넣어야 되고. 설마 어떤 거 샀어요? 아, 나는 외전부터 이렇게 사기라든가 유리 그릇을 좋아해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도자기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기 그릇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게 뭐 범랑은 없는 거고 여기에 비해서 사기라든가 유리 그릇 뭐 하여간 플라스틱보다는 그런 걸 더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커튼도 막 블링블링한 거, 울긋불긋. 설마 어떻게 밥솥 위에도 또 커튼 다 씌우고. 아, 어떻게 알았지? 냉장고 위에도 먼지 앉으세라 커튼을 다 올려 씌우고, 그 다음에 식탁에도 막 뭐 장식용 레이스. 나 그랬습니다. 제가 1인. 지금은 다 벗겼죠, 그냥. 벗죠? 발랑발랑 다 벗겼어. 소파에도 다 레이스 아니 이게 우리 탈북민들 집에 가면은 금방 나온 사람들 집에는 꼭 레이스가 있어요. 그렇게 다 가전 그러니까. 제품을 완전 진짜 보물단지. 워낙 그 북한에 있을 때 이게 한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북한에서는 가전 제품이 쫙 있으면 잘 사는 집이잖아요. 그때 나는 내 로망이 그냥 내 집에서 그때는 아파트죠. 내 집에서 내 차를 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입고 회사 출근하는 거. 그거면 진짜 또 바랄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로망 이루셨어요? 다 이뤘죠. 그게 지금 자영업까지 했죠. 그러니까 얼핏 남편분이랑 하셨는데 그럼 한국에 오셔가지고 다시 여기서 남편을 새로운 만났어요. 가족. 네. 아. 제가 거기 있을 때 뭐 어떻게 되다 보니까 애기 4살 때부터 혼자서 애기를 데리고 살았어요. 한 29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혼자 사는데 많이 습관됐고, 이제 만약 남편을 만난다면은 진짜 엄청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진짜 벼르고 있었죠. 그래서 한국의 미남을 만났어요. 배 사이즈가 빅 사이즈인 남편을. 얼굴에 기름이 철철 흐르는 남편을. 아 북한에서는 주황당 간북구.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면 저렇게 배가 나왔을까 하고 살았죠. 네. 근데 남편이 되게 착하고 또 그리고 저희 아이를 너무 끔찍히 자기 자식처럼 그럼 예뻐해주고, 됐네요. 뭐 솔직히 제가 말만 잘하지 저희 노력보다는 남편이 저를 많이 이끌어줬죠. 그 남편이 저 처음에 운전할 때 계약서를 썼어요. 왜요? 만약 사고를 치는 경우에는 내가 다 보상하고 가족의 피해를 안 준다. 오. 그렇게 제가 좀 운전을 처음에는 너무 신나가지고 막 험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때는 막 천방지축이죠. 뭐 이게 잘못된 건지 좋은 건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데나 막 주차를 하고 그냥 무법주의자예요. 어쨌든 중국에서도 안 살고 바로 여기 와서 그렇죠. 너무나도 이런 풍요한 생활이 주어지니까 붕 떠가지고 그냥 진짜 막 무법주의자니까 남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맞다. A4 용지를 딱 꺼내놓고 너의 모든 행동은 내가 책임을 져라. 이렇게 허되게 그냥. 네. 그래서 사인하고 그날 밤 울었어요. 내가 남편을 이러려고 만났냐. 그렇지. 서운하고. 한번 내 인생의 반쪽이라도 반쪽은 무슨 하면서 막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남편으로서는 나한테 최선이었고 네. 매를 안 들은 게 다행이죠. 언니가 생각하는 한국 남자의 가장 중요한 매력이 있다면 어떤 매력이 있어요? 음식 잘하는 거. 앞치마를 둘러매는 데는 나 저리 가라 해요. 우선 그분은 뭐랄까 아버님이 예전에 요리사였을 때요. 그래서 그 남자들이 음식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으시기는 한데, 그냥 본인이 음식을 만들어서 딸이랑 제가 먹는 게 토끼 같대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 주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그 예전에는 또 주말 부부였다 보니까 주말에 이렇게 오시거든요. 주말마다 와서 반찬 다 해놓고 가고 막 그러셨어요. 어마마. 북한 같았으면 남자가 앞치마 두른다? 반찬을 해놓는다? 뭐 상상도 못하죠. 그러면 남편분도 만나서 또 딸도 이제는 몇 살 된 거지? 13살에 와서 지금 19살이요. 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언니가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 정착 초기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어려웠나요? 저는 솔직히 뭐 부정적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누리는 자유는 솔직히 지독한 외로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외로움과의 싸움이라고. 우리는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고 맞아요. 우리 스스로 개척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책임지는 부분에서 뭐 좀 결정 장애가 있죠. 누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뭐 정부에 우리를 좀 벗어나 달라 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것도 고맙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스스로가 자기의 책무는 임무는 다 하고 살아야 된다 싶기도 하고 참 그분들 안타깝긴 한데 그냥 처음에 와서 그렇죠. 뭐 정착 도우미가 와서 봐주고 그다음 뭐 사회복지사가 근데 뭐 집에 와서 봐주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안에서만 이게 이루어지는 거라서 참 그냥 나는 그래요. 그냥 본인 스스로가 그냥 찾아다니고 본인 스스로가 그냥 알아가는 과정이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저는 북한에서 배운 것 중에 가장 좋은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덧붙여 네. 말한다면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이다. 맞아요. 이걸 항상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좋은 부분도 훨씬 많고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언니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나태해지지 말고 우리가 자유를 얻어서 여기 왔지만 몸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맞아. 아침 출근해야 되고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밥을 내야 되고 학원 가는 아이를 배웅해야 되고 또 다음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 뭐 주부로서 통장이라든가 인터넷 청약 같은 많죠. 거라서 미래도 설계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늘 생각과 그 무엇에 쫓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그 누군가에 쫓긴다기보다는 계속 자기를 부단히 개발하고 이런 과정들이 아마 발전을 이루지 않을까. 맞아요. 그럼 언니가 앞부분에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7년이라는 세월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니는 지금도 정말 자유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살고 있잖아요. 네. 김수아님에게 대한민국이란 어떤 것인가요? 저에게 대한민국이란요, 제가 두 번째 인생을 살 수 있는 저에게 요람 같은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김수아님의 스토리와 또 이렇게 가족이 함께 탈북하면서 어려웠던 일, 또 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김수아님 시흥에서 남미 복권 운영하고 계시니까요.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이곳에서 복권을 사면은 어떻게 로또 인생을 산 분이니까 로또가 당첨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행운의 로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